한때 기술업계의 정점으로 군림하던 애플이라는 제국이 AI라는 새로운 파도 앞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이 좀 늦는 수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정체성과 미래 생존 전략이 걸린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일단 시리입니다. 시리.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하듯이 사실 시리의 성능은 처참한 수준이죠. 애플도 이걸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낡은 인프라 위에다가 최신 LL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 기술을 더 씌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시리 쓰시는 분 많으신가요? 네, 잘 안 됐습니다. 낡은 배관 위에 최신 수도꼭지를 단다고 물이 콸콸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애플은 시리 전체를 완전히 새로 내부적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업그레이드 일정은 2026년 쯤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외부 기술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애플이요. 근데 여기서 더 굴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떠오르는 AI 스타트업 있죠. 바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인데 엔트로픽의 챗봇, 그러니까 클로드 챗봇을 시리에 탑재하려고 접촉을 좀 했는데 엔트로픽이 갑자기 배짱이 커졌는지 수조 원의 계약금을 달라, 그리고 매년 2배씩 계약금을 늘려달라, 이러한 엄청난 비용 청구서를 애플한테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빅테크 제국이 신생 스타트업한테 역으로 이렇게 딱 잡히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엔트로픽 말고 그냥 오픈 AI 쓸까? 이런 고민도 애플은 지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 전략적 실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애플 조직 내부의 붕괴입니다. 애플에도 AI랑 머신러닝 이런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이 사내에서 좀 냉소적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소위 제 생각에는 은따를 당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의 리더십은 방향을 좀 잃었고 팀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애플에도 있을 텐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애플의 AI, 그러니까 기반 모델 팀을 이끌던 최고 책임자가 연봉 수천만 달러를 제외하는 메타로 이직해 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팀원들도 많았는데요. 거의 100명이 줄줄이 회사를 떠날 준비를 속속들이 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다는 거죠. 핵심 팀 하나가 통째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애플에서 인재들이 떠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애플은 AI 연구자들에게 최고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구글이나 아마존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 애플은 그 10분의 1에 불과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구자 입장에선 최고의 동료도 없고 최고의 장비도 없는 그런 매력 없는 직장이 된 셈입니다. 반면 몇 년 전에 애플에게 개인정보 보안 관련 문제로 핵펀치를 좀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를 갈고 있던 메타는 AI 업계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각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 CEO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메타 입장에서 AI를 포기하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인터넷 제국이 통째로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커버거는 남들보다 초지능,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충격과 공포에 가까운 정도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천재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의 본질이 최고의 인재를 끌어모으는 속도전이기 때문이죠. 그는 특히나 오픈 AI에서 사람들을 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천재들에게 4년간 3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천억 원, 이직한 첫 해에만 1억 달러 이상 즉시 지급, 이런 미친 제안을 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높은 금액이에요. 그러면서 6시간 안으로 결정을 주세요. 이러면서 오픈 AI 직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흔들어 놨다고 합니다. 메타가 영입한 인물들을 조금 보면요, 메타의 다음 승부처가 어딘지도 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AI 비서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 스마트 안경 같은 하드웨어에 그 전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는 라이방이라고 불렀던 그 선글라스 기업의 지분을 3%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애플이 내놓는 그 무거운 비전 프로보다는 가벼운 레이벤 스타일의 스마트 안경이 훨씬 더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붕괴하는 듯한 애플 제국과 각성한 추격자인 메타, 빅테크들의 AI 시대의 패권이 어디로 향할지 이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가 또 있을까요? 기업들의 AI 통합이 이제는 조직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단계로 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BNY 멜론이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꽤 유명한 은행이에요. 이 은행은 AI를 단순한 자동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예
디지털 직원으로 공식 채용해버렸습니다. 이 디지털 직원은요, 우리 인간 직원과 거의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특정 팀의 배정을 받아서 회사 인트라넷 로그인 계정도 갖게 되고요. 인간 관리자인 직속 상사한테 업무를 보고도 해야 하는 그런 AI입니다. 앞으로는 개인 이메일 계정까지 받아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가지고 팀 회의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AI가 도구에서 동료로 진화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AI라는 게 모든 영역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도움이 될까요? 특히 투자 의사 결정처럼 정답이 없는 영역에서 말입니다. 특히 저 같은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AI가 그냥 오를 만한 주식 찍어주면 안 되나? 뭐 살지 찍어주면 안 되나? 그럼 나는 뭐 먹고 살까? 뭐 이런 우려도 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챗GPT 같은 범용 AI에게 중요한 투자 결정을 맡기는 것은 아직 위험한 발상입니다. AI가 가진 가장 교활하고 치명적인 함정은 그것이 틀린 정보를 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그럴듯한 정보만을 주기 때문이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AI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텍스트 정보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 분석 분야에서 인터넷에 널린 글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 평범한 대중의 의견입니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그런 영어 글들이 많거든요. 결국 AI는 소수의 비범한 통찰력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생각을 투자의 상식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대중의 생각으로 훈련된 AI는 투자에 대해서도 뻔한 소리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투자의 성공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인지적인 우위에 있는데 AI는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셈이죠. AI에게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투자자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이 조금 마비가 될 수가 있고 정교한 확증 편향의 덫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걸까요? 해답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질에 있습니다. AI가 평범함의 덫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오염된 대중의 데이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제된 엘리트 데이터, 이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소수 투자자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 비공개 분석 보고서와 같은 고품질 데이터 같은 거 말이죠. 2달 전쯤에 오픈 AI가 석 박사급 전문가들을 시급 $140에 대거 모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의 데이터를 싹 긁어 모으는 시대를 넘어가지고 인간의 최고 지성을 동원해서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고품질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돌리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할 궁극의 열쇠가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고품질의 데이터로 강화학습을 하는 거예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가상의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최적의 전략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바로 알파고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다면 알파고와 같은 뛰어난, 인간을 뛰어넘는 투자 AI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 AI를 위한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전 세계 경제는 수십억 명의 심리,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사건, 무한에 가까운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스템을 완벽한 가상 환경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투자 AI가 인간을 뛰어넘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얘기가 다릅니다. 도로, 신호등, 교통법규 같은 물리적인 법칙은 변수가 비교적 명확하고 또 규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AI 입장에서 모델링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즉 AI가 훈련할 수 있는 정교한 가상 환경을 만들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자율주행 AI가 먼저 특이점이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물리세계를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시뮬레이션 가능한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문화된 지능들, 강화학습으로 태어나는 전문화된 초직능들, 이것이 바로 AI의 진짜 미래이자 그 잠재적 시장 가치를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이유입니다.